이 문어 숙회를 준비했고요. 이게 바로 피트 위스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제품의 캐릭터가 차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외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피트 위스키를 설명드리고 피트 위스키로 유명한 아일라섬 지역의 대표적인 위스키 3가지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 피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2탄이나 도탄으로 불리우는데 이 위스키를 제작할 때 쓰이는 연료이고요. 증류를 하기 위해서 불을 때우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채굴을 위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식물들의 퇴적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지는 2탄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증류업자들은 증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탄이란 연료는 스코틀랜드에 워낙 많아서 구하기도 쉽고 채집하는 것도 삽으로 퍼내면 되기 때문에 이 증류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피트를 사용한 위스키를 가장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일라섬입니다. 아일라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리 경작을 위한 비옥한 섬이었는데요. 다른 증류업자들과 유사하게 처음에는 경작하고 남은 보리를 증류해서 위스키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 위스키가 더 수익성이 좋은 걸 알게 되고 위스키 사업으로 전향해서 증류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특히 아일라섬은 겨울에 부는 강풍으로 이 해수들이 바람에 실려와서 피트에 입혀지고 또 바닷바람에 이게 건조되면서 피트들의 농도도 진해지고 맛과 향도 더 강해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피트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이 피트를 사용해서 증류하는 위스키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 이 피트가 입혀진 위스키는 이 특유의 맛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피트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시작부터 이 아일라 섬에서 제조되는 위스키를 드시지 마시고 비교적 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이런 탈리스커 제품들을 먼저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아일라 섬으로 넘어가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 아일라 섬에는 지금 총 8개의 증류소가 있는데요. 이 중 남부에 위치한 3개 증류소 아드벡과 라프로익 그리고 라가블린을 합쳐서 킬달튼 증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 세 증류소가 위치한 지역에 킬달튼이라는 교회가 있어서인데요. 현재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 형상이 남아 있고요. 이 십자가 형상은 아드벡 증류소에서 출시하는 한정판 제품인 아드벡 킬달튼의 그 라벨지에 인쇄돼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남부의 세 증류소는 고농도 메가와 2탄이 포함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독특하고 강한 향을 내는데요. 이 북부에 있는 부나하벤이나 쿠릴라 같은 증류소는 샘물을 사용해서 더 연하고요. 중부 지역의 보모어 같은 증류소들도 있지만 이 남부에 있는 이 세 증류소가 정말 강한 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일라 섬에는 다른 증류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포트 앨런이라고 하는 증류소인데 1983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현재는 디아지오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 포트 앨런 제품들을 상당히 고가에 판매하고 또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맛이 없어서 문을 닫은 증류소의 위스키가 지금은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게 마케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포트 앨런 증류소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증류 사업을 중단하고 1987년부터는 이 몰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플로어 몰팅이 아닌 드럼 몰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일라 섬에 있는 대부분의 증류소가 이 포트 앨런에서 몰트를 공급받아서 증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모어와 라프로익 그리고 킬호만 같은 경우는 자체 플로어 몰팅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각각의 증류소별로도 역사가 있고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라프로익과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서로 얽혀져 있는 과거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지금 영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각 증류소별 제품군과 역사 그리고 세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아일라 지역 남부에 있는 3가지 증류소의 대표 제품들을 비교 시음해보고 과연 이 탈리스커의 입을 적응시키고 아일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증류소별 제품들을 살펴보면요. 아드벡 같은 경우는 이 아드벡 10 제품이 엔트리급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쿼터 캐스크라고 해서 캐스크를 더 작게 만들어서 스피릿과 오크통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짧은 기간에 조금 더 숙성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 쿼터 캐스크 제품이 대표 제품이고요.
이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16년 숙성 제품이 대표 제품입니다. 그럼 이 위스키들을 한 잔씩 따라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병을 신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병을 새로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네요. 새카맣게 생겨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냉각 여과를 하지 않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트 향이 바로 오네요. 향이 강력합니다. 다음은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를 따라 보겠습니다. 방금 전 아드백 10 같은 경우는 46도였는데요. 이 라프로익은 조금 더 도수가 높은 48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라가블린도 따라 보겠습니다.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제품보다 숙성 연수가 더 길고요. 도수도 43도로 다소 낮아서 훨씬 더 부드러울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위스키를 다 따랐고요. 위스키를 3잔 따르기만 했는데 제 주변은 모두 피트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교 시험이 될지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피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피니쉬도 워낙 길고 잔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 혀가 이걸 감당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 닿는 대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을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아드백이 가장 연하고 라프로익이 중간, 그리고 라가블린이 가장 진합니다. 이 아드백과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덕하게 흐르는 느낌인데 그에 반해서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부드럽게 내려오네요. 그럼 이제 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라가블린부터 아드백 순서로 맡도록 할게요.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이 피트 향이 처음에 오고요. 이 스모키한 향 뒤로 마치 쉐리 같은 그런 상큼한 과일 향과 달달한 꽃향이 납니다.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피트 향이 라가블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고요. 그 피트 향 뒤로 프루티하고 시트러스한 좀 상큼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드백을 볼까요? 아드백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심지어 오픈을 오늘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트네요. 나무와 고무 같은 게 좀 타는 냄새라고 할까요? 굉장히 스모키한 훈연향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 건데요. 먹을 때 중간중간에 입을 달래주기 위해서 안주를 준비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위스키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이 문어 숙회를 준비했고요. 문어 숙회 같은 경우는 완성된 제품을 횟집에서 사 드셔도 괜찮지만 집 앞에 이마트나 대형 마트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문어 다리를 구해 오실 수 있고요. 집에서 그냥 썰어만 주시면 바로 이렇게 훌륭한 안주가 되기 때문에 피트 위스키를 드실 때는 저렴하게 즐기기 괜찮은 안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위스키를 한 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가블린 16년 숙성 제품. 피트 향이 강합니다. 피트 향이 강하고 굉장히 훈연 향이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트 향 뒤로 숨겨진 과일과 달달한 맛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꽃향기처럼 화사한 향도 느껴지고요. 목넘김도 43도 치고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안주를 먹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문어는 간장에 찍어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와사비 무순을 얹어서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드셔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트 위스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해물과 같이 먹으면 이 안주가 입에서 사라지기 전에 피트 위스키를 한 잔 입에 딱 털어 넣어 주시면 입안에 있던 해물들이 순식간에 이 훈연향을 입으면서 마치 훈제의 음식 같은 그런 묘한 감칠맛을 내는데요. 혹자들은 이 피트 위스키의 향과 맛을 소독약이나 빨간약 이런 것들과 비교하곤 하는데 제 생각엔 이게 해물 종류의 안주와 결합하면
그런 부정적인 피트의 캐릭터는 훨씬 약해지는 것 같고요. 훈제 연어처럼 그런 훈연의 감칠맛이 확 살아나면서 안주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피트 향이 많이 있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탈리스커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진 않고, 또 한 가지 특이점으로는 피트 위스키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피니쉬가 길어서 이 코 위에 남는 이 잔향이 은은하게 오래갑니다. 다음은 라프로익을 먹어보겠습니다. 라가블린 같은 경우 은은한 꽃향기였다고 하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조금 상큼한 과일류의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고요. 도수가 48도라 그런지 짜르르하게 혀가 살짝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목에 넘어가면서 한번 딱 쳐주는 그런 타격감이 있네요. 이 라가블린 16년 숙성이 중후한 신사처럼 부드럽고 멋있게 입안을 감쌌다면, 이 라프로익 쿼터 캐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성 강한 젊은이처럼 상큼하면서 통통 튀게, 그리고 목에 넘어가면서 목도 한번 탁 쳐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맛인 것 같아요. 확실히 두 제품의 캐릭터가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드백 10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피트 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두 제품은 피트가 개인적으로는 음식에서 나오는 훈연향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탈 때 느껴지는 그런 스모키한 향이었는데요. 이 아드백 같은 경우는 곡물이라든지 약간 플라스틱, 이런 화학물이 탈 때 나는 그런 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쪽으로 느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앞에 두 제품과는 다른 조금은 독특한 피트 향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확실히 앞에 두 제품 라가블린과 라프로익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아드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캐릭터가 느껴져요. 이게 뭐가 강하다 약하다로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 라가블린과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훈연향이라고 훈제향이라고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향인 것 같고요. 이 아드백 같은 경우는 피트 위스키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스모키한 향과 맛, 이런 걸 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 가지 제품 다 매력 있는 맛이고요. 43도, 46도, 48도로 도수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 라가블린 16년 제품은 아무래도 숙성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두 제품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이 라프로익과 아드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탈리스커로 피트를 입문하시고 그 다음에 아일라 섬에 있는 피트 위스키를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라가블린 16년을 통해서 아일라에 입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세 개를 같이 먹어보니까 그나마 가장 캐릭터가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고 피트가 세 개 다 강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라가블린 16년 숙성이고요. 이 라프로익과 아드백 같은 경우는 탈리스커를 드시고 바로 드시면 엄청난 피트 향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이 두 제품 대비 이 라가블린 16년 숙성이 1.5배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일라의 피트를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탈리스커 다음 제품으로는 이 라가블린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피트 위스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 각 증류소별 세부 이야기와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